오늘은 한국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정평가가 꽤 높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긍정평가가 39%포인트, 39%입니다. 이게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을 때 그때 이후로 40%의 벽이 무너진 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정치권 전체에서 상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목인데요.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고요. 그에 비해서 부정평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7%포인트 정도 올라서 53%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40% 선이 또 붕괴가 된 거고 취임 후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 가장 이제 많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공교롭게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이제 이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뭐 당면한 수해 복구나 코로나19 방역, 주거 정의 실현을 포함한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잘 챙겨 나가겠다라는 이제 뭐 묵묵히 받아들이고 어쨌든 지금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그 뚜벅뚜벅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게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 실망을 해서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이 차관급 인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총 9명의 차관급이 바뀌었는데 이 9명도 모두 1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고려 요소로 넣었다라는 점을 청와대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공직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 인사도 뉴 노멀 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주거 정의를 정부가 실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민심이 이런 고위공직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1주택 운동, 1주택만 갖기 운동이라든지 뭐 주거 정의 실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민심이 돌아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인사를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어서 한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했으니까요. 이현종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기울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나 하지만 거의 뭐 한 1%포인트, 2%포인트 정도 이 정도 내려왔는데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 5%포인트나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집값이 안정돼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로 해서 지금 모든 지금 뭐 세대라든지 모든 계층에서 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20대는 이제 집 가질 희망이 없어서 그렇고 30대는 지금 뭐 전세난 40대는 전세난 때문에 그렇고 또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만이고. 근데 각 세대별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부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자들에 대한 이제 인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이제 1주택자만 지금 이제 기용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 고위공직자 몇 분이 1주택 판다고 해서 그게 지금 집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 정책이 좀 안정되어 가고 국민들한테 이게 이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뭐 8월 말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집값 문제가 이게 잡히지 않으면 다른 정책 이슈는 솔직히 이제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 대통령이 좀 더 뭐 좀 이미지가 괜찮아지면 올라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한편으로 보면 이 지지율에 있어서 만약에 이 집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갈 우려 이것도 사실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가는 조사가 뭐였냐면 이제 대권 주자 조사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1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응답자의 19%가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대통령 후보감이다라고 예. 답변을 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전달보다 6%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사실 이 지난달까지 이낙연 의원이 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부동의 1위였거든요. 예. 20% 중반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는데 이렇게 지금 7%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2위로 밀려났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해결이 된 이재명 지사의 이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이렇게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예. 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갤럽 측은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 결과로 이 선출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이 이재명을 앞섰다라는 점을 들면서 벌써 우열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프를 봤습니다만 여기에 윤석열 총장도 들어가 있어요. 3등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답변한 게 9%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여론조사가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요. 선택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직접 적어내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기록한 겁니다. 사실 이전부터 사실 이런 정치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끼어 있어서 예. 윤 총장이 작년에는 여기에 내 후보를 올리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후보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보다 2%가 오른 9%를 지금 기록한 상황이고요. 예. 사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여러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검찰 내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반면 이런 정치 선호도에서는 또 반대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관련 영상이 들어와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상승은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 할 그게 아니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제가 우리 당에서 다들 보낼 겁니다. 네. 당대표 후보들은 이제 즉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종훈 평론 글쎄요. 이게 한 주 사이에 이렇게 요동칠 만한 사안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게 순위가 바뀌었다는 게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주부터 예.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정체 혹은 약간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아마 두 사람의 관계가 골든크로스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정계의 이제 분석이었는데 예. 그게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낙연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 데미지를 가장 크게 받은 게 이낙연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 의원도 얘기를 하지만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민심이 지금 여러 현안들,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함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지표라는 거죠. 예. 만약에 국민들이 지금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리고 뭐 박수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히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 모두 다 더 지금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추세. 어떻게 본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상황을 반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름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할 정도고 예. 아직까지 대선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권에서 지금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높은 거지 예. 실질적으로 야권에서 교통정리가 되고 강력한 후보를 하나 세운다면 앞으로의 대선 구도는 어떻게 요동칠지 아무도 점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아마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이슈에 있어서 좀 치고 나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좀 속 시원하다 이런 면이 있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중론을 자꾸 하다 보니 사실 이제 전직 총리라는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이 지금 정부와 또 각을 세울 수 없는 처지예요. 그렇죠. 근데 8월 29일 날 이제 당 대표로 만약에 선출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당 대표가 사실은 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과연 그러면 정부와 각을 세울 것인가? 예, 왜냐하면 이제 예, 정부가 예.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시점 넘어가면서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가 김상조 실장이 회의에서 저 OECD 그 성장률 자랑하니까 막 꾸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걸 자랑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거를 이낙연 후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지지율의 역전 현상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점이 또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아마 클 겁니다. 예. 통합당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갤럽 조사에서도 통합당의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과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침 주호영 대표의 100일, 원내대표 100일이었어요. 자신감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들 앞에 서야 할 시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이제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이제 반가운 기색을 감출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예. 저희들은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 오차 범위도 있고 또 조사하는 방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조사에서 저희들이 민주당을 추월했다. 이것에 그렇게 환호작용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은 꾸준히 국민들이 저희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구나 하는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는 패배주의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열심히 하니까 국민들이 알아주시네.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정치 행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나 민주당이 유념하셔서